자, 그 다음에 그 물건이 이렇게 보는데, 그죠? 그 물건이 이렇게 보면, 물건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죠? 그 시험은 앞에 뭐 이런 것들은 지문에서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시험은 어느 거를 나오냐면, 여러분 그 217페이지에 보면, 요 앞에 물건 이론에서는 딱 나올 게 217페이지 그 2번 우선적 효력. 무선적 효력? 우선적 효력하고 217페이지 그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219페이지 물건적 청권. 그 두 개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고 앞에 거는 그냥 뭐 별 의미 없다.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로서 이제 필요한 지식이다. 그지? 그런 건데 어쨌든 한번 살펴보는데 그지? 그러면 그래서 만약 앞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아까 딱 두 개 무선적 효력, 우선적 효력을 가지고 내든지 안간 무선적 청권, 물건적 청권을 가지고 내는데 자 그거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기본적인 베이스인데 자 한번 보면 여러분 그죠? 그 물건하고 이 채권 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그지? 요 앞에 권리자가 앞에 사람 권리자가 물건에 대한 권리 이게 이제 무슨 건? 물건. 물건은 뭐에 대한 권리? 물건. 그 다음 채권은 요 권리자가 사람에 대한 권리를 무슨 건? 채권. 이렇게 한다 이게. 그래서 물건은 그 물건의 특성 요 물건자 권리자가 요 물건을 어떻게 하느냐면 직접 지배한다. 지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무슨 성? 절대성. 그 다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세 번째 내만이 권리자다. 이걸 무슨 성? 배타성. 그 다음 네 번째 물건은 손대지 않아도 권리가 인정되는 무슨 정? 관념적인 성격이다. 그러면 이런 관념성이 있는 대표적인 물건은 어떤 거냐 하면은 소유권과 무슨 권? 저당권 이런 게 있다. 예? 그럼 소유권의 대표적인 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요게 서울에 있는 55번지 부동산인데 소유자가 되었습니까? 요 소유자가 이 세종시에 있는 소유자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디 안 가도 서울 안 가도 세종시에서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뭐 해놓으면 됩니까? 등기. 무슨 기? 등기. 그럼 저당권도 그래서 어쨌든 소유자가 반드시 서울 안 가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요거하고 같은 게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인데 채무자가 돈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채무자 집을 부동산을 찜하는 걸 이걸 저당권이라는 말씀입니다. 뭐 하는 거? 찜. 여러분 저당권은 나중에 조금 있다가 하겠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막 저당권 안다고 해서 저당권 하면은 시험 아까 57.5점 나옵니다. 저당권은 뭐 하는 거냐 하면은 뭐 하는 거다? 찜. 표시하는 거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기능은 없다. 뭐 하는 거? 찜. 뭐 하는 거? 찜. 그럼 나중에 채무자가 돈 안 갚고 채무자가 짜봐야 똥밖에 없다. 돈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다 채무자 죽어보면 끝나거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돈 빌려주면서 야 너 돈 못 갚으면 어떡해. 우리 집 잡아놓으세요. 부동산을 표시해 놓는 거 이걸 저당권이라는 거야. 그럼 이 저당권의 특징은 뭐가 특징이냐면은 채권자가 목적물을 뭐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뭐만 해놓고? 표시만 해놓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소유자는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소유자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소유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든지 이론상. 이론이 중요하면 실제 이런 거 필요 없다. 자 그럼 채무자는 오직 아까 채권은 어떤 걸 채권이라고 하냐면 오직 계약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갚아라 돈 없어요 하면 저당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뭐 물건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누가 가지고 있든 표시해놓은 물건 누가 가지고 있든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추급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저당권의 특징은 채권자가 물건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거기에 저당권이 있다는 걸 뭐 할 수 있어야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공시할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라야 저당권. 그럼 또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물건 맡기고 돈을 빌리면 무슨 권? 질권. 질권은 채권자가 목적물, 질권은 전당포. 무슨 포? 전당포. 그지? 그런 거 이제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물건은 이런 관념적인 권리가 있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물건은 또 양도성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물건은 요 사람이 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절대성. 내만이 권리자다. 무슨 성? 배타성. 손대지 않아도 권리가 인정된다. 이걸 무슨 성? 관념성. 그래서 이런 물건의 절대성, 배타성, 관념성에서 물건은 반드시 뭐한다? 공시한다 하는 게 공시의 원칙입니다. 무슨 시? 공시. 공시가 뭐를 공시랍니까? 글자 그대로 공적으로 표시. 무슨 쪽으로 표시? 공적으로 표시.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 물건의 절대성, 배타성, 관념성에서 내가 권리자니까 나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뭐 하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하는 이러한 절대성, 배타성, 관념성에서 물건은 뭐 한다? 공시하는데 공시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뭐 한다? 등기. 동사는 뭐? 점유. 그 다음에 명인방법. 그죠? 확실하게 밝은 명,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 간단하게 요건 이름표 붙여놓는 거. 무슨 표? 이름표. 무슨 표? 이름표 붙여놓는 거. 누구누구 소유입니다. 그래서 요 명인방법은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공시방법인데 요거는 무엇만을 공시하느냐 하면은 소유권만을 공시합니다. 무슨 것만을 공시합니까? 소유권만을 공시. 어쨌든 이런 공시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그지? 부동산은 뭐하고? 등기. 동사는 점유. 그 다음에 무슨 방법? 명인방법. 자, 그럼 좋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앞으로 등기법 시간에 하겠지만, 등기부, 무슨 부? 등기부 하면 무슨지, 누구든지, 무슨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고, 등초본 교부 청구할 수 있다. 왜? 등기의 주목적이 뭐가 주목적이냐면은 뭐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빨리 공시. 무슨 시? 공시. 그래서 등기부 하면 무슨지 누구든지 뭐 할 수 있고 열람할 수 있고 등초본 교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물건의 절대성, 배타성, 관념성에서 물건은 공시한다 하는 게 공시의 원칙인데 물건은 반드시 공시하지만 채권은 무슨직? 오직 계약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계약한. 그래서 채권은 원칙 뭐하지 않는다? 공시하지 않습니다. 원칙 뭐하지 않는다? 공시하지 않는데 예외 채권이지만 예를 들면 부동산 임차권 무슨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은 무슨 권이지만 채권이지만 됐습니까?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첫 시간에 했는데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그럼 임차인은 오직 누구한테만 주장해야 됩니까? 빨리 임대인. 누구? 임대인. 중간에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가 비켜? 하면 비켜야 된다? 안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된다. 이걸 첫 시간에 했잖아요.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했잖아. 그지?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 자, 그럼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나 그럼 새로운 소유자가 비켜야 하면 비켜야 되는데 뭐 돼 있으면? 등기돼 있으면 요 임차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 등 모든 사람에게 임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그럼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는데 채권인데 등기했습니다.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입니다. 등기해도 여전히 무슨 건? 채권인데 채권의 이걸 무슨 건화라고 하냐면 무슨 건화? 물건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화? 물건화. 자, 채권이지만 뭐 했다? 등기했습니다. 무슨 건처럼? 물건처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다시 원칙은 물건의 절대성, 배타성, 관념성에서 물건은 공시하고 채권은 오직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계약한 사람. 그래서
요 채권을 무슨 건? 상대권이라고 그러고 대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원칙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빨리 계약한 상대방. 그래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뭐가 우선한다? 물건. 되겠으면 그걸 물건의 아까 무슨적 효력? 우선적 효력이 나와. 다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뭐가 우선한다? 빨리 물건. 어디서 잘 나타난다? 경매. 무슨 매? 경매. 자, 그 소유자에게 먼저 돈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줄 때는 그 부동산에 저당권도 등기되어 있지 않고 무슨 거 됐다? 깨끗. 그럼 빌려주고 난 뒤에 막 저당권이 쭉쭉쭉 설정됐단 말이요. 그럼 채무자가 뭐 해가지고 그 소유자가 뭐 해가지고 파산해가지고 경매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경매. 경매 시에는 누구부터 먼저 정리한다? 빨리 물건자부터 순위에 따라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채권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채권은 무조건 자 원칙 어디로 간다? 빨리 끝순위. 채권은 무조건 경매 시에 어디로 간다? 끝순위로 가고 누구 거부터 먼저 정리한다? 빨리 물건. 뭐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물건자부터 정리하고 물건자 정리가 끝나면 누구 끌어모아서 빨리 채권자 끌어모아서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똑같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채권자 평등주의다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자 평등주의? 채권자 평등주의. 제가 이야기하는 말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민법을 공부하던 말이죠. 이거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 민법 공부하면은 그거는 시험 합격 못한다 절대로. 무슨 판이다? 개판이거든. 이게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그 다음 뭐 물건도 들어가고 다른 것도 돌아가고 그러거든. 금방 이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아까 좀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빨리 그걸 뭐라고 한다? 물건의 우선적 효력. 아까 제목 봤잖아, 그지? 그러면 경매 시에 누구 거부터 먼저 정리하고 물건자부터 순위에 따라서 뭐하고 정리하고 물건자 정리가 끝나면 누구 정리한다? 채권자. 그래서 채권은 원칙적으로 경매 시에 어디로 간다? 끝순위. 그치?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건 기본이거든. 그런 게 이제 기본이. 그게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법과대학 졸업했다 그러면은 이거 할 것도 없거든. 근데 선생 나는 집에서 이번에 소뚜껑 돌려오다가 법 과목은 처음 하는 거야 하면은 이런 걸 이제 들어야 돼. 이런 거 이제 언제 듣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 언제? 11월 12월 1월 2월달까지 이거 확실하게 체계를 세워야 돼. 그래야 3, 4월달 빠져 3, 4, 5, 6 바짝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업그레이드 확 올라가는 거지. 처음부터 11월달부터 막 하려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거든. 기본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책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 무슨 각? 착각. 베이스가 되어야지. 마찬가지로 농사도 마찬가지죠. 그럼 안 한 상태에서 아무리 해도 안 자라거든. 자라다가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베이스가 돼야 된다. 제일 중요한. 자, 그러면 어쨌든 물건은 무슨 성? 빨리 뭐 절대성, 배타성, 관념성. 물건은 뭐하고 공시. 채권은 오직 누구한테만 주장? 빨리 계약한 사람. 무슨 직? 오직. 원칙. 무슨 직? 오직 뭐 계약한 상대방에게만 주장. 그래서 이걸 채권을 무슨 건이란 말 쓴다? 상대권, 대인권. 그래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건. 근데 채권 중에서 예외적, 그래서 채권은 공시하지 않지만 채권 중에서 예외적으로 공시하는 게 있다. 뭐 부동산 임차권 이런 거 만약에 뭐 됐다? 등기되면은 무슨 건처럼 취급한다? 빨리 물건. 후에 나중에 한다. 좀 있다가 후에 성립한 물건자보다는 뭐 한다? 우선한다. 채권이지만 물건처럼 취급한다. 예? 지금 됐습니까?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을 한번 살피는데 무슨 건? 물건을 살피는데 그게 우리 어디 있냐면 여러분 그 215페이지 물건의 종류 그지? 무슨 건의 종류? 물건의 종류. 몇 페이지? 215페이지 그지? 자, 물건 한번 살피는데 물건은 점유권과 본권을 나누고 본권은 무슨 건과 소유권과 무슨 물건, 제한물권 나누고 제한물건은 무슨 물건과 용의물건과 무슨 물건, 담보물건으로 나누고
용의 물건 몇 개? 3개. 무슨 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3개 나누고 저당권, 질권, 유치권 요렇게 해서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건은 몇 개? 8개. 몇 개? 8개. 무슨 건? 점유권, 소유권, 용의 물건 몇 개? 용의 물건 몇 개? 3개. 담보 물건 몇 개? 3개. 됐습니까? 예, 요렇게. 다시 무슨 건? 점유권, 소유권, 용의 물건 몇 개? 3개. 담보 물건 몇 개? 3개. 요렇게 해서 몇 개? 8개인데, 자, 다른 거는 전부 다 뭐 어디에서 나왔다? 본건에서 나왔습니다. 7개는 무슨 건에서 출발합니까? 본건. 근데 점유권은 본건하고 무슨 또 따? 별도. 무슨 또? 별도. 무슨 또? 별도. 그래서 요 점유권은 가면 어떤 거를 점유권이라고 하냐면은 아까 점유권은 아까 무슨 또로 했습니까? 별도. 무슨 또? 별도. 자, 점유권은 어떤 걸 점유권이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권한 의무에 뭐 없이 권한 의무에 뭐 없이 관계없이 사실상 지배. 자, 여기 핵심 단어는 무슨 유무? 권한. 권한이라는 것은 정당하냐 안 하냐 관계없이, 다시 뭐 정당하냐 안 하냐 관계없이 물건에 뭐 하고 있으면 물건에 뭐, 지금 물건이죠. 물건에 대한 권리 됐습니까? 물건에 뭐 하고 있으면 물건에 뭐 하고 있으면 손만 대고 있으면 무조건 무슨 건? 점유권. 다시 정당하냐 아냐 관계없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위적법 가리지 않고 뭐 하지 않고 위적법 가리지 않고 물건에 뭐 하고 있으면 물건에 뭐 하고 있으면 빨리 손만 대고 있으면 무조건 무슨 건? 점유권. 그래서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하면 무슨 건? 빨리 점유권. 선생 도둑놈 나쁜 놈이고 부도덕한 놈인데 뭘 인정해? 이러면 이제 개판돼 본다.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알고 있는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공부도 안 되고 선생님 모르겠어요, 미치겠어요, 헷갈려요 이러거든. 그러면 생각을 안 바꾸는 한 그건 시험 끝날 때까지 헷갈리고 미치거든. 됐습니까? 학원은 가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고려 안 한단 말이지 그냥. 그럼 내가 빨리 선생님이 맞추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등에 올라타서 같이 가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거든.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점유권은 위적법 가리지 않고 물건에 뭐 하고 있으면 손만 대고 있으면 무조건 무슨 건? 점유권. 그래서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하면 무슨 건? 점유권. 그렇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본권은 정당 권리입니다. 본권은 정당 권리인데 본권이 있으면서 손대고 있으면 적법한 점유권자고 본권이 없으면서 손대고 있으면 위법한 무슨 권자? 점유권자. 그렇지. 도둑놈은 무슨 권은 없지만 빨리 본권은 없지만 점유권은 있다. 이렇게 해야 정답. 뭘 인정해 이러면 안 되고 다시 도둑놈은 무슨 권은 없고 본권은 없고 점유권이 있고 소유자가 물건을 분실했습니다. 소유자가 물건을 분실했습니다. 무슨 권은 있지만 빨리 본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없다. 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도 있고 본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다. 이게 출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점유권은 본권하고 무슨 또 빨리 별도. 본권이 있느냐 없느냐하고 점유권하고 관계없다. 막 그걸 연결해서 하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해결 안 되거든. 자기 혼자 마이웨이 가는 거지. 나 놓는 거지. 선생 가는 거예요 그냥.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하고 같이 가려고. 그럼 그럼 만약에 선생 생각하고 내 생각이 안 맞잖아요. 무조건 뭐가 맞다? 그렇지. 책이 맞다 이래야지. 선생이 맞다 이러면 열받잖아요. 무조건 뭐가 맞다? 책이 맞고 책에 있는 게 선생 생각이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내 생각하고 선생이 하고 다르잖아요. 무조건 뭐가 맞다? 책이 맞다. 내 머리를 어디에 맞춰라 빨리. 책에. 내 머리를 어디에 맞춰라. 책. 그러면 어떤 사람 막 책 들고 와갖고 선생님 책에 왜 이게 이렇게 돼? 나도 모르지. 그게 그때 처음 만들 때 그게 기본적인 체계고 무슨 템이니까. 그렇지. 시스템. 맞춰야지. 뭐가 맞다? 책이 맞다. 내 머리를 어디에 맞추자. 책. 그래야 빨리빨리 갈 수 있다. 선생님 책이 이상해요. 나는 나 도저히 내가 경험한 거 안 맞다. 무조건 책 맞다. 시험 합격하고 나면 책 안 맞춰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합격할 때 뭐까지만 어디에 맞춰라? 책. 됐습니까? 그래서 자, 점유권은 본권하고 무슨 또 별도. 그래서 항상 그러면은 본권하고 점유권하고 별도니까 항상 점유하고 있다. 그럼
저 손만 대고 있으면 무슨 건 있고 점유권 있고 그 다음에 또 본건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무슨 또다 빨리 별도. 그지? 자, 그럼 무슨 건 넘어갑니까? 소유권 넘어갑니다. 자, 소유권을 완전 물건이라고 합니다. 무슨 물건? 완전. 왜 완전 물건이라고 하냐면 물건에 대한 소유자는 무슨 가치와 사용가치 플러스 교환가치, 교환가치 모두를 지배합니다. 뭐를 지배합니까? 모두를 지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과 무슨 물건? 제한물건을 나누는데 이 제한물건을 타물건이다 이랍니다. 무슨 물건? 타물건. 타인 할 때 타. 무슨 물건? 타물건. 타물건이란 말은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권리 됐습니까?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자, 타인의 물건을 용용용용 익 어떻게 한다? 용용용용 익 뭐 하는 거? 사용 수익. 네? 무슨 수익? 사용 수익을 줄여서 그래서 무슨 익? 용익 물건 이렇게 타인의 물건을 어떻게 하는 거? 사용 수익. 그래서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무슨 가치만? 사용 가치만 어떻게 합니까? 지배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갑니다. 지상권 뭐 하는 겁니까? 지상권 한 사람 아무거나 대봐라. 지상권. 선생 난 몰라. 그죠? 예? 자, 무슨 건? 지상권은 자, 지상부터 나오면 안 된다. 타인의 어떻게 토지를 자,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그러고, 그럼 지역권은 타인의 뭐를? 토지를 비배타적으로 뭐 하는 거? 사용하는 권리를 무슨 권? 지역권이라. 그래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누구 토지를? 타인의 토지를 사용. 그래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뭐 하는 거냐 하면은 토지 사용하는 권리. 뭐를 사용하는 권리? 토지. 누구 거? 타인. 그러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데, 뭐를 사용하는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해서 거기에다 뭐를 설치한다? 지상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지상 어쩌고 저쩌고 안 나오면 안 되고, 본질은 타인을 뭐를 사용한다? 토지 사용하는데 목적이 뭐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상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뭐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상. 그죠? 자, 그럼 좋다. 그러면 만약에 갑의 토지를 누가 사용합니까? 을이 사용해서 뭐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상물을 설치. 그러면 이렇게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을 무슨 권자라고 하냐면은 지상권자라고 그러고, 앞으로 그걸 쓰도록 주는 사람을 지상권 무슨 자, 빨리 토지 소유자를 지상권 무슨 자, 설정자라는 말씀이다. 자, 그래서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을 무슨 자? 물건에서는 무슨 자? 설정자라고 하는데, 그냥 요 지상권 빼고 설정자. 저당권에서는 아까 집 제공하는 사람을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 여러분 전세권에서는 소유자를 뭐?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 무조건 되겠습니까?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빨리 설정자. 임대차에서는 제공하는 사람을 무슨 대인? 임대인. 이렇게.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자, 지상권 설정자는 무슨 소유자입니까? 빨리 토지 소유자잖아요. 그지? 토지 소유자가, 자, 그러면 지상권 설정할 당시에는 지상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 토지를 사용해서 을이 뭐를 설치하는데? 지상물. 그러면 설정 당시에는 원칙 건물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그게 돼야 된다. 무조건 안 맞으면 선생님 맞춘다 어떻게 해? 그래서 지상권은 설정 당시에 뭐만 있고 빨리 토지만 있고, 거기에다가 토지를 누가 빌려서? 지상권자가 빌려서 뭐를 설치한다? 빨리 지상물. 그렇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지상권은 부동산은 등기하거든. 그럼 지상권자와 토지 소유자, 지상권 설정자 사이에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하면은 이 설정자는 여기서 탈퇴하고 누구만 쓸 수 있냐면은 그 다음부터 누구만 쓸 수 있다? 빨리 지상권자만.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뭐라는 말을 쓰냐면은 요 배타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적? 배타적. 그러면 이제 근데 우리 책에서는 무슨 적이라는 말을 쓰고 배타적이라는 말을 쓰고, 배타적을 다른 말로 고치면 독점적. 무슨 적?
독점. 근데 독점적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전부 다 배타적이라는 말 씁니다. 배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머릿속에 무슨 적 빨리? 독점적. 누구만 쓸 수 있다 빨리? 지상권자만. 그 다음부터 소유자든 제3자든 누구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자 동의 없이는 토지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어느 게 우선한다 빨리?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한다. 뭐가 우선한다? 제한물권. 그렇지. 소유권 우선한다 하면 안 된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짱 중요. 됐습니까? 자꾸만 이렇게 하면서 한 개씩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합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한다. 뭐가 우선한다 빨리? 제한물권 나중에 합니다. 중요하다. 그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좋다. 여러분 아직까지 뭐 등기법을 아직 안 시작했습니까? 등기법? 안 했습니까? 여러분 등기는 몇 파트로 나오냐면 세 파트로 나온다. 몇 파트? 세 파트. 제일 앞에 표제부. 무슨 부? 표제부. 표제부는 물건의 표시사항이다 이렇게 하는데, 물건의 주소와 물건 형태, 무슨 소와? 주소와, 토지 같으면 지목, 건물 같으면 구조와 종류, 어디에? 표제부에. 그 다음에 갑구는 소유권. 그래서 여러분 소유자가 누군지 알려면 어디를 봐야 알 수 있다? 갑구 맨 끝에 있는 사람이 무슨 자? 소유자. 얼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합니다. 용어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건? 그건 등기법 시간에 다시 한다. 무슨 건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 하면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제한물권. 그러면 등기부 몇 파트로 빨리? 세 파트. 어느 거? 표제부, 갑구, 얼구인데 됐습니까? 예. 그럼 지상권은 어디에다 등기합니까? 얼구. 그지? 얼구인데, 자, 지상권은 어디에다가 등기합니까? 빨리? 토지 등기부. 자,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별도. 무슨 또? 별도. 그지?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별도. 그래서 여러분 지상권은 어디에다가 등기합니까? 항상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제한받는 부동산이거든. 뭐를 제한합니까? 빨리? 토지 소유권. 무슨 건?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다. 무슨 등기부? 빨리? 토지 등기부. 무슨 등기부? 토지 등. 자, 지상권은 토지에 등기합니까? 건물에 등기합니까? 빨리? 토지. 그래서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다. 무슨 등기부다? 토지 등기부. 자, 그럼 좋다. 얼구에 1번 지상권 이렇게 등기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지상권자 해가 이렇게 등기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무슨 등기부다? 빨리? 토지 등기부 얼구다. 이런 말이죠. 그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상권자가 토지를 얼마만큼 쓸 수 있습니까? 갑의 토지를 얼마만큼 빨리?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우리끼리 이제 약속 정합니다. 무슨 부를 써도 좋고, 전부를 써도 좋고, 일부를 써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에 등기법 시간에 하겠지만, 도면 첨부하는 거는 무슨 부일 때? 일부. 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전부를 해도 좋고 일부인데, 일부 할 때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해야 됩니다. 뭐일 때? 일부. 그래서 도면을 첨부하는 것 하면 4개. 무슨 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게 돼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는 거 아니다.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 자, 그러면은, 자,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다. 무슨 등기보다 빨리? 토지 등기부. 자, 전부에 대해서 그럼 좋다. 전부 또는 일부인데 반드시 범위를 등기해야 됩니다. 다시 무슨 부? 전부.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되어 있다. 그 이후에 2번 저당권, 자 3번 저당권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건 못 온다 빨리? 다시 이건 무슨 등기부다? 토지 등기부잖아요. 그럼 자 무슨 건이 등기되어 있습니까? 지상권. 무슨 부? 빨리? 무슨 부? 전부. 무슨 부? 전부. 그 이후에 무슨 건 못 온다 빨리? 용익물건 못 옵니다. 4개. 와, 어떻게 사용하니까? 빨리 배타적, 독점적, 누구만 쓸 수 있다 빨리? 지상권자. 그 다음 소유자든 제3자든 누구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자 동의 없이는 토지 쓴다 못 쓴다? 못 쓰고. 누구만 쓸 수 있다 빨리? 지상권자만. 그래서 그 이후에 몇 개 못 온다? 4개. 선생님 왜 4개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도 앞으로 용익권 하면 토지 임차권도 들어간다. 항상 부동산 임차권 되겠습니까? 부동산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몇 개 못 오냐 하면 몇 개 못 온다 빨리? 4개. 등기법 요런 거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시스템. 다시 합니다.
지상권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이후에 무슨 권은 쭉쭉 올 수 있어도 저당권은 쭉쭉 올 수 있어도 다른 무슨 권 못 온다? 용의권 몇 개? 4개. 어떻게 사용하니까 빨리 배타적. 그치? 근데 만약에 전부가 아니고 무슨 부일 때는 일부일 때는 지역만 중첩되지 않으면 다른 용의권도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등기는 이런 거 돼야 되면 이런 거 시스템 되겠습니까? 예, 요거.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제한물권. 그 다음에 항상 또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다. 무슨 등기보다? 토지 등기부 제한물권. 전부 또는 일부인데 전부에 대해서 만약에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다. 그 이후에 무슨 권 못 온다? 용의물권 몇 개? 용의권 몇 개? 4개. 무슨 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4개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무슨 부일 때? 전부. 근데 전부가 아니고 무슨 부면은 일부면은 다른 용의권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역만 뭐 되지 않으면 중첩되지 않으면 그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좋다. 또 자, 그래서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권리다? 배타자.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요거는 시험 문제 잘 내는데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내 토지 있는데 우리 토지 있는데 내 토지에다가 저당권 자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저당권은 뭐 하는 거라 했습니까? 빨리 뭐 하는 거? 찜. 뭐 하는 거? 찜. 등 표시만 해놨으면 토지에 자, 소유자는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습니다. 이론상으로. 소유자는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소유자는, 자, 다른 사람에게 처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론상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소유자는 자유롭게 여기에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건물 짓는 거 원칙적으로 저당권자는 또 나중에 여러분 시험 끝날 때 가면 또 다른 거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처음 출발이니까 자, 소유자 자유롭게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 저당권자가 건물 못 짓게는 못한다 원칙.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원칙은 건물 못. 왜? 저당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기능이 아니라 뭐 하는 거? 빨리 찜. 뭐 하는 거? 찜. 토지 그대로 있잖아요. 자, 토지 소유자는 자유롭게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하고 그럼 채무자가 돈 갚았다 관계없잖아요. 채무자가 돈 갚았다 관계없는데 채무자 못 갚았다? 아니, 저당권,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도거든. 그래서 저당권 처음에 설정할 때 뭐만 있었습니까? 토지. 그러면 저당권은 어디만 미칩니까? 토지만 실행하면 경락이는 건물 철거. 저당권,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건물 지은 경락이는 건물 철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토지 경락받는 사람이 토지 가격을 제값에 받겠습니까? 낮게 경락받겠습니까? 낮게 하면 누구한테 피해가 옵니까? 빨리 저당권자. 맞습니까? 왜 낮게 경락됐냐 하면은 토지만 실행하고 경락인은 그 이후에 저당권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경락인은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됐습니까? 나중에 건물 소유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스통 안고 무슨 통 안고? 가스통 안고 철거하려면 나하고 같이 철거하든지 안 그러면 너 살아 해가지고 고가로 살아고 막 버티고 이러면은 토지 소유자가 골치 아파지거든.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계산해서 경락인이 경락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경락받는다. 낮게 경락받는다. 낮게. 그럼 누구한테 피해가 온다? 빨리 저당권자에게 피해가 오잖아요. 그죠? 어쨌든 저당권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당권자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면 그럼 저당권자가 토지에 건물 못 짓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요거지. 이제 갑이 을에게 자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인데 채무자 토지에 무슨 권 설정하면서 저당권 설정하면서 자 1번 갑 저당권 그지? 설정하면서 저당권만 설정해 놨을 때 아까 소유자가 건물 짓든지 안 그러면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 짓게 하고 다른 사람이 건물 지어도 건물 못 짓게는 못 하거든. 원칙 못 한단 말이지. 원칙 예외도 있습니다만 원칙 못 하고 그럼 나중에 채무자가 돈 갚은 관계없지만
돈 못 갚았을 때 토지만 실행하고 경량이는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토지 가격은 무슨 값으로 떨어진다? 똥값. 아까 뭐 가스통 안건 뭐 철거 못하게 하거나 막 이렇게 발생하니까, 그지? 그럼 뭐 처음에 지을 단계부터 저당권자가 법률상 못 짓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냐? 있다. 무슨 건 설정하면 된다, 빨리. 2번 갑이 무슨 건? 지상권 설정. 뭐를 설정한다? 지상권. 무슨 부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는 소유자든 제3자든 누구의 동의 없이, 지상권자 동의 없이 토지에 손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담보적 지상권이란다. 그래서 요 저당권자와 지상권자가 동일할 때 요 지상권을 무슨적 지상권? 담보적 지상권이란다. 예. 요 단어는 꼭 기억합니다. 무슨적 지상권? 담보적.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올해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 나온다. 그 다음부터는 제3자든 소유자든 누구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자 동의 없이는 토지에 지상물 설치할 수 없다. 설치하면 진행하는 단계에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빨리 배타적 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상권이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지역권 들어갑니다. 무슨 건? 지역권. 그래서 그럼 여러분 아까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토지에 저당권 설정하고 난 뒤에 채무자가 갚아가지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하거든.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무슨 게? 함께 소멸합니다. 무슨 게? 함께. 그래서 이 저당권과 지상권은,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무슨 게? 함께 소멸한다. 예. 무슨적 지상권일 때 그렇다? 담보적 지상권. 그지? 그런 거 이제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인데, 지역권은 핵심 단어가 무슨 배타적이다? 비배타적이잖아. 그지? 그럼 지역권은 어떤 걸 지역권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갑 토지가 어디 있고, 자, 요렇게 통로로 쓴다. 예?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토지를 요역지라는 말 씁니다. 이용하는 토지를 무슨지? 요역지. 이용당하는 토지를 무슨지? 성역지라고 합니다. 자, 이용하는 사람을 무슨 권자? 빨리 지역권자라고 그러고, 이용당하는 사람을 지역권 무슨 자? 설정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나오냐면은,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무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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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성역지는 아까 전부 또는 일부, 항상 아까 우리끼리 약속 무슨 부? 전부를 써도 좋고 무슨 부? 일부를 이렇게 뭐로 쓴다? 통로로 쓰거든. 되겠습니까? 통로로 쓰는데, 그래서 반드시 그러면 얼마니 통로로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요 병도 요걸 통로로 쓸 수 있고, 여기 있는 뭐 정도 통로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 무슨적으로?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고, 다른 용익권과도 무슨 병존할 수 있대. 어떻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비배타. 그러나 아까 있죠, 지상권은 아까 있죠,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해 놨다. 다른 용익권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그래서 지상권은 배타적으로 쓰기 때문에 뭐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 없고, 다른 용익권과도 무슨 병존할 수 없다는 거요. 여기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지상권과 지역권은 완전히 뭐 반대적 성격이 있잖아요. 요거는 무슨 배타적, 요거는 뭐 비배타적. 그래서 지상권은 지상권자만이 독점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도 없고, 다른 용익권과도 무슨 병존할 수 없지만, 지역권은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고, 다른 용익권과도 무슨 병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지상권과 지역권은 타인의 뭐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전세권은 앞으로, 자, 민법 시간에 석자 전세권 하면 뭐 한 거? 등기한 거다. 뭐 한 거? 등기. 외국에는 없고 어디에만 있는 거? 우리나라. 외국에는 임대차밖에 없다. 임대차가 이제 그러면은 그냥 임대차밖에 없고, 전세권은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 밖에서 전세방 있으면 전세금 해도 뭐 하냐면은 등기 안 하면 그걸 전부 다 법률상 임대차로 취급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채권적 전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적 전세? 채권적 전세는 법률상 무슨 차로 취급한다? 빨리 임대차로 취급합니다. 이거는 무슨 건이다? 채권이다. 그치? 그래서 민법 시간에 전세권 하면 무조건 설정계약 플러스 뭐 한 거? 등기. 무슨 기? 등기. 근데 요거는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권리인데 요거는 지상권과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요거는 토지 뿐만 아니라 뭐 건물, 토지 또는 건물을 어떻게 배타적으로 어떻게 사용? 배타적으로 사용. 어떻게 사용?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거. 어떻게 사용? 배타적으로 사용. 이게 무슨 건? 전세권. 그지? 하고 그래서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뭐 하는 거? 사용 수익하는데 지상권과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건 토지 또는 뭐? 건물. 요거는 지상권은 토지를 배타적, 그 다음에 지역권은 토지를 무슨 배타적? 비배타적. 그지? 전세권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요거는 전세권이라는 말 쓸 때는 반드시 등기한다. 그죠? 자, 그럼 담보물건은, 그지? 담보물건은, 여러분, 자,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줍니다.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잖아요. 그지? 그럼 여러분, 계약서만 쓰고 돈 빌려줬습니다. 채무자가 갚지도 않고, 아까, 갚지도 않고, 그 다음에 채무자 재산이 무자력이다. 그럼 법률용어로, 그냥 뭐, 교양적으로 하면 뭐, 무자력이다. 이렇게 하는데, 조사해보니까 짜봐야 뭐밖에 없더라? 똥밖에 없더라? 그럼 채권자 돈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다가 채무자 죽어버리면 끝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돈 빌려주고 나면 누가 약자? 채권자. 그래서, 야, 돈 좀 빌려줘. 좋다 빌려줄게. 너 돈 못 갚으면 어떡해? 우리 집 잡아놓으세요. 부동산을 찜하는 걸 저당권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법률관계는 분리합니다. 요 채권 채무 하나, 요 저당권자는 반드시 채권자지만 물건을 제공한 사람을 저당권 무슨 자?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채무자 집에 저당권 설정했을 때는 채무자면서 저당권 설정자인데, 자, 돈 좀, 은행,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담보물 가져오세요. 뭘 가져오세요? 담보물 제공하세요. 자, 채무자가 을이 새빵 삽니다. 무슨 빵? 새빵. 그래서 친구 병한테 가서, 야, 은행에서 싼 이자로 빌려준다는데 내가 꼭 돈을 갚을 테니까 담보물 제공해라고 하는데 너 집에다가 좀 담보물 제공하자 하니까 무슨 K? 오케이 해가지고 친구 병집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누가 빌리고? 을이 빌리고 친구 병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을 때 이런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 같지 않을 때 이 저당권 설정자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물상보정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뭐로 보정 썼다 빨리? 물건. 그래서 물상보정인은 뭐 없이 빨리 채무 없이 책임지는 자 이렇게 합니다. 뭐 없이? 채무 없이 책임지는 자가 바로 무슨 보정이다? 물상.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여야 된다 하면 OX, X. 채무자가 설정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돈은 을이 빌리고 병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물건을 찜하는 걸 이걸 담보물건이라는 말을 쓰는데 됐습니까? 이 담보물건이라고는 말을 쓰는데 물건을 찜하는 거 그지? 자, 부동산을 찜하면 무슨 건? 저당권 동산을 맡기고 시계 카메라 비디오 동산을 맡기고 돈을 빌리면 무슨 건? 질권. 질권의 대표적인 무슨 포? 전당포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런 담보물건의 주목적은 요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 요걸 여러분 그냥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부르는 거에 따라서 다르거든. 여러분 갑과 을에서 아까 갑과 을을 103, 104조에서는 갑을 급여자, 을을 수익자,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갑을 뭐 표자, 을을 상대방, 대리에서는 갑을 뭐 본인, 을을 무슨 방, 상대방 이렇게 불렀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돈만 빌려줬을 때는 이걸 채권이라고 그러고 무슨 건? 채권. 이렇게 저당권이나 질권을 설정해 담보를 잡아놨을 때는 이 채권을 뭐라고 하냐면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갑이 을이 돈을 안 갚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뭐를 제기했습니까? 소송을 제기했을 때 갑의 채권을 뭐냐면은 피보증 권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채권이나 피담보 채권이나 피보증 권리나 실질적으로 같은 말 다른 말 빨리 같은 말이지. 실체는 같은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부르냐 이런 거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담보 물건 설정해 놨을 때는 요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게 일반적으로 아까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합니까? 물건 우선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종을 따집니다. 무슨 종? 주종. 어느 게 주입니까? 빨리. 채권이 주지. 여기서는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 담보 물건은 무슨 권리? 종된 권리. 이렇게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빨리. 물건. 근데 여기서는 어느 게 주된 권리? 빨리.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지. 왜?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무슨 변제받기 위해서 채무자가 안 갚아주면 그걸 팔아서 무슨 변제받기 위해서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물건을 뭐 해놓는다? 찜. 이제 그런 게 이제 자유자재로 돼야 돼. 이제 내가 민법 씌워줍니다. 책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되겠습니까? 다시 합니다.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하지만 물건. 여기서는 피담보 채권하고 담보 물건하고 어느 게 주된 권리? 빨리.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죠. 주로 이게 채권에 대해서 무슨 변제받기 위해서 우선 변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물건을 뭐 하는 거? 찜. 그치? 그래서 이런 물건을 찜하는 주목적이 요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그래서 담보 물건의 주목적은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우선 변제고 우선 변제 맞는 게 주목적인데 이 목적은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인데 그걸 물건을 뭐 해서 빨리 경매에서 내 거 먼저 챙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뭐 해서 경매. 즉 물건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무슨 가치만 교환 가치만 지배합니다. 뭐만 지배합니까? 교환 가치만 어떻게 한다? 지배. 자, 그래서 이 물건은 지배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알겠지만 물건은 무슨 성이 있다? 지배성이 있는데 자, 점유권은 무슨 가치만을 합니까? 사실상 지배. 요거는 뭐 모두 지배. 요거는 뭐 사용 가치만 지배. 요거는 뭐 교환 가치만 지배. 그렇지? 그럼 피담보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요 채무자가 돈 안 갚았을 때 그 물건을 뭐 해서 경매에서 우선 변제인데 자, 부동산을 찜하면은 무슨 건? 빨리 저당권. 동산을 맡겨놓고 돈을 빌리면 무슨 건? 질권. 그럼 질권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지만 설명합니다. 됐습니까? 질권은 무슨 포? 전당포잖아. 근데 요 두 개는 약정담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담보? 약정. 합의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제 유치권 들어가는데 부동산, 동산 다 되는데 부동산, 동산 다 되는데 요 유치권은 법정담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담보? 법정. 이런 법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규정으로 바꿔라? 빨리. 법률 규정.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는데 자, 그럼 유치권은 뭐를 가지고 예를 들었냐면은 뭐를 가지고 예를 들냐면 시계 수리점. 무슨 수리점? 시계 수리점을 가지고 예를 듭니다. 뭐를 가지고 예를 듭니까? 시계. 자, 그러면 항상 담보 물건은 뭘 존재를 전제하냐면 이 채권이 먼저 존재하고 채권은 없는 상태에서는 담보 물건은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가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좋다. 1번 갑저당권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근데 항상 저당권이든 질권이든 유치권이든 이 채권이 있어야 되거든. 무슨 건? 채권.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 했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항상 요 돈 빌려주고 채권이 존재하고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채무자가 돈 갚았습니다. 채무자가 어떻게 했다? 돈 갚았다. 무슨 불함? 완불함 영수증 받았습니다. 다시 무슨 불함? 완불함 영수증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영수증 받을 때 얼마 받았다 필요 없고 야 몇 월 며칠 날 완불함 그거만 숫자만 딱 적어달라면 되거든. 돈 얼마 받았다 이 적어달라면 상대방 기분 나빠하거든. 내가 돈 갚을 때는 무슨 불함? 완불함 날짜 적고 이름 딱 하면 끝나는 거지. 더 받을 거 어쩌고저쩌고 이런 필요 없거든. 자, 그럼 좋다. 채무자가 무슨 불함? 빨리 돈 갚고 완불함 영수증 받으면은 요 저당권은 그 완불함 영수증 받는 즉시 요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와, 뭐가 없기 때문에? 채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잘 냅니다. 완불함 영수증 받으면 등기부상의 저당권 등기가 그대로 남아있어도 말소 등기 되지 않아도 요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이걸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부종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담보물건은 반드시 무슨 시? 반드시 뭐를 존재를 전제한다? 피담보채권. 예외적으로 뭐 건저당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담보물건은 원칙은 뭐 채권 존재를 전제하거든. 그래서 채권이 성립하고 담보물건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뒤에 채무자가 무슨 불함? 돈 갚고 변제하고 무슨 불함? 완불함 영수증 받으면 저당권은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그지? 되겠습니까? 자, 근데 그러면 항상 이런 담보물건은 뭐를 존재를 전제하느냐면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건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담보물건은 유효 무효? 무효. 자, 그럼 좋다. 유치권은 시계 수리점이잖아요. 시계 수리점 아저씨가 시계를 수리했습니다. 시계 수리점 아저씨가 시계를 수리했습니다. 무슨 비 채권이 있습니까? 빨리. 시계 수리비 채권. 무슨 채권? 시계 수리비 채권 대금을 변제받기 위해서 뭘 잡아놓습니까? 빨리. 시계. 이게 유치권입니다. 뭐가 유치권? 이게 유치권이다 말이지. 되겠습니까? 뭐가 유치권? 이게. 자, 그럼 좋다. 시계를 수리하고서 시계 수리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뭘 점요? 시계. 자, 자동차 수리하고 무슨 차 수리하고? 자동차 수리하고 자동차 수리비 채권 대금을 변제받기 위해서 뭘 잡아놓고? 자동차. 옷을 세탁하고 세탁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뭐? 옷. 느낌 왔습니까? 그럼 이 동사는 됐잖아요. 부동산 유치권은 자, 건축업자가 건물 지었는데 됐습니까? 건축주가 부도나가지고 뭐 도망가 버렸습니다. 건축주가 부도나가지고 뭐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건축주가 부도나가지고 뭐 도망가 버렸단 말이지. 됐습니까? 건축주가 부도나가지고 뭐 도망가 버렸단 말이 했을 때 그 공사업자가 뭐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출입 금지합니다.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예. 자, 그럼 자 다시 시계를 수리하고서 뭘 잡아놔야 됩니까? 시계. 그걸 뭐라 합니까?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다. 그럼 거기서 빨리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잡아놔야 무슨 건? 유치권. 다시 뭐와 관계 있는 물건 잡아놔야 채권. 시계를 수리하고서 시계 유치권. 시계 수리하고 시계 돌려주고 다시 시계 돌려주고 뭐 카메라 잡아놨다. 그건 유치권이 아니라 무슨 건? 질권. 느낌 왔습니까? 예. 뭐와 관계 있는 물건을 잡아놔야 채권과 관계.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전당포 그죠? 전당포 아저씨 10만원만 빌려주세요. 아저씨 10만원만 빌려주고 시계, 카메라, 비디오, 목걸이, 반지, 팔찌, 캠코더, 노트북, 티카, 명품 가방 아무거나 10만원 이상 적어도 중고가격 15만원 이상 가는 물건 맡기고 돈을 빌리면 무슨 건? 질권. 그럼 요 채권과 물건하고 관계없잖아요. 저당권도 마찬가지. 은행에서 돈 빌리고 채무자 집도 좋고 심지어는 친구 집도 좋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유치권은 제일 중요한 단어 한 개만 찍으라 하면 채권과 반드시 관계 있는 물건을 잡아낸다. 채권과 뭐? 관계 있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아까 채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담보 채권이래죠. 피담보 채권과의 관계 있는 물건 이걸 무슨 성? 결연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유치권은 제일 중요한 건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이 있어야? 결연성이 있어야 돼. 근데 요 저당권과 질권은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이 없어도 된다? 결연성이 없어도 된다. 요거. 반드시 요거는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결연성. 자, 근데 만약 그러면 시계를 수리하고서 뭘 잡아놨습니까? 시계. 잡아놨는데 시계가 필요합니다. 애인이 사준 시계입니다. 오늘 애인 만나면 시계 차고 가야 되는데 시계 수리점 가서 아저씨 시계 좀 주세요 하니까 돈만 줘. 아저씨 돈은 없고 시계 꼭 필요하니까 시계 주세요. 준다 안 준다? 안 주잖아요. 그래. 그러면 아저씨 내 시계 대신에 카메라 잡아놓을게요. 시계 찾아오고 카메라 맡겨놨습니다. 그러면 시계 수리비와 카메라는 관계가 있다 없다? 빨리 없다. 그럼 결연성이 없어지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하고 질권화 하거든. 질권화 한 거는 별도로 하고 유치권이 기준? 유치권이 기준? 자, 시계에서 카메라로 바뀌었습니다. 시계 찾아오고 카메라에 유치권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고 유치권은 소멸한다. 이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대위성이 없다? 물상 대위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건이 다른 성질로 바뀌어버렸다. 시계에서 카메라로 바뀌어버리면 유치권이 기준? 유치권은 소멸하고 질권은 안 돼. 질권은 별도로 하고 유치권은 소멸한다. 이게. 그러나 여러분 질권 아까 10만원 빌리고 카메라 맡겨놨습니다. 전당포 질권 카메라가 아버지 카메라입니다. 맡기고 나니까 카메라 찾습니다. 얘가 카메라 어떻게 했냐?
아버지 돈이 없어 전당포 맡겼습니다 하면 맞아 죽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친구 빌려줬댔습니다. 빨리 가서 찾아오랍니다. 친구 집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전당포 와서 아저씨 우리 아버지 카메라인데 안 찾아가면 맞아 죽어요. 아저씨 카메라 좀 꼭 돌려주세요. 다음에 내가 돈 갚을 테니까 죽는 사람 살리는 셈치고 꼭 좀 돌려주세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돈만 주면 언제든지 카메라 줄 테니까 돈만. 아저씨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울며 불며 애원하잖아요. 아 필요 없고 돈 가져오면은 너가 죽든 말든 너가 아버지한테 작살 나든 말든 나하고 관계없고 돈만 가져와. 아저씨 돈이 없으니까 애원하잖아요. 하니까 아저씨 그러면 이 카메라 지금 60만원짜리인데 아저씨 내 노트북 130만원짜리인데 아저씨 그럼 이거 맡아놓고 카메라 좀 돌려주세요. 야 너 편의를 봐서 그래 주마. 노트북 잡아놓고 카메라 찾아왔습니다. 노트북의 질권은 효력이 미칩니까? 미칩니까? 미칩니다. 왜? 결련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걸 무슨 대의성이 있다? 물상 대의성이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상 대의성이라는 것은 카메라에서 노트북으로 바뀌었다. 물건이 다른 성질로 바뀌었을 때 다른 성질로 바뀐 목적물 위에 여전히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걸. 이걸 무슨 대위? 물상 대위. 그래서 저당권과 질권에서는 무슨 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결연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무슨 대위성이 있고 물상 대위성이 있고 유치권에서는 반드시 무슨 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건이 다른 곳으로 교체돼 버리면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하고. 그럼 바뀐 물건의 유치권 기준, 유치권은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해 주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물건은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건 몇 개? 8개. 무슨 건?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몇 개? 3개. 담보물권 몇 개? 3개. 그거 기억하고, 그죠? 특히 여러분 지상권은 아까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 배타죠. 지역권은 뭐? 비배타, 통로. 그 다음에 전세권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배타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 그 다음에 저당권, 질권, 유치권인데 유치권은 제일 중요한 게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 결연성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결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질권과 저당권은 무슨 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결연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무슨 대위 있다? 물상 대위 있다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그죠? 두두두두 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